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7시가 됐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죠? 저도 저녁을 먹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예, 음식인지 아닌지, 물만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코인 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마켓 쪽을 좀 보시면 거의 보합 수준으로 좀 올라왔고요. 알트코인으로 좀 흐름을 놓고 보면 1.5%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다시 지수 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쪽으로 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1.7% 정도 하락을 하는 상태고, 대부분 전체로 뭐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코인들에 있어서 지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은 지금 이제 현재 저녁 시간에는 어떤 코인 때문에 알트코인 지수가 올라가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이 밀릴 경우 한 6천에서 5,900까지 내려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8% 올라가고 있는데, 요 반등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으로 견인시키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2.8% 가고 있지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하락을 하고 지금 서서히 또 다시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더리움보다는 그래도 도치코인이 오늘 이렇게 장중에 사실 16%까지 올라갔죠. 오늘 기준에서. 그래서 700원 초반대까지도 갔다가 약간 눌리긴 했지만, 전체 흐름상 놓고 보면 도치코인이 오늘 대부분들의 이렇게 알트코인들의 어떤 일부 흐름을 상승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대한 견인은 도치코인. 최근에 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 다음에 도치코인이 시총 3위이기 때문에 요런 게 있어요. 보통 시총 순위권 안에 드는 코인들 중에서 1, 2, 3순위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면 비트 쉬고 이더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도치가 6%가 넘고 장중에 10%가 넘게 갔기 때문에 시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들의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다, 도치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흐름이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뭐 도치코인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언론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그래요. 뭐 비트코인이 뭐 이렇다 하면 또 비트코인이 가고, 도치가 이렇다 하면 또 다른 애들 빠지고 또 도치가 하고, 굉장히 이제 조금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이 심한데, 사실은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고 저도 주식을 많이 해봤지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슈나 어떤 테마나 어떤 회사의 공지, 어떤 또 언론으로 인해서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다 그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어느 누구도 캐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현재 시장까지도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크였죠. 밀크 코인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글을 좀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뭐 밀크가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야놀자를 좀 언급드리면서 상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상장 예정이에요. 상장 예정이고, 그 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밀크 코인에 대해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사더라도 양봉 때 사서 뭐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떤 그런 좀 미래 가치로 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이제 대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뭔가 이제 입찰을 조금 준비 중이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혹시 뭐 얘기가 안 맞고 뭐 타협이 잘 안 돼서 인수 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다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산다라기보다는 본인들 각자가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만한 좀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내용을 좀 참고해서 봐가면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산다, 몰빵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무조건 상장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그렇게 뭐 크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밀크를 굳이 이제 그런 범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개인의 회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찰 들어온 회사들, 그다음에 해당 회사, 그다음에 이제 모두 엮여 있는 또 여러 회사들하고 얘기가 돼야죠. 그쵸? 그럼 진행하기까지 개월 수가 상당히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큰 상승 바로 상장된다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많이 편하실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펀디엑스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자료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다 번역기로 써서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연관성 된 코인들, 그 다음에 뭐 사업 파트너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보시면 싱가포르에 그 펀디엑스 본사는 있는데 또 8개 국에 또 지사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에 어떤 포스기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돈통. 돈통이야, 돈통. 돈통인데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연동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뭔가 이해를 하고 접하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까지 아직 다 확보를 못했어요. 일부만 찾아놨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는 늦더라도 내일 오전에는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장에 필요로 하는 펀디엑스를 가지고 뭔가 좀 가치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년 22년도에 또 보면 펀디엑스가 또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놓고 봤을 때 제가 뭐 다 조사하진 않았지만 일부 체크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멍한 회사는 아니다. 맹한 뭔가 단물 다 빠지고 미래 가치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단순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제 스왑도 했잖아요. 이번 연도에요. 그쵸? 예, 그거 했다라는 거는 가치를 높인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좀 봐야 되는데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다. 어떤 주가에 대한 가치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숨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가지고 내일은 영상을 제가 빨리 올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제가 보통 보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영상이 오전 영상이 올라가는데 그때보다는 좀 빨리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서 좀 펀디엑스에 대해서 보유하시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영상을 최종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도 나오고 있고 빠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뭐 4%, 5%, 7% 빠지는 코인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1, 2%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1, 2%대가 제일 많고 보합에 있는 코인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에 대한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좀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죠. 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하고,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들하고 전 코인들이 일시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건 맞지만, 지금 흐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다시 내려와서 조정 구간에 있는데, 지금 시총 2위, 3위 있죠. 이더리움하고 도치코인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더리움하고 도치코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단기로 보신 분들, 단타로 보신 분들은 510만 원을 손절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얼마였죠? 475만 원이었나요? 그쵸? 예, 근데 지금 475만 원이 이번 주에 종가로 또 이탈돼서 안 끝나면 재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거 있어요. 뭐냐면 475만 원이 이탈이 안 됐을 때 추가 반등이 가능한데,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제 꼭대기에서 좀 밀리는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봉상 보시면, 그쵸? 예, 지금 아직 쉽게 얘기하면 앞전에 비트코인처럼 고점에서 음봉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후에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짧은 대응을 하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붙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흐름에 대해서 뭐 계속 간다라는 부분은 없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과거에 요 구간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 뭐예요? 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타나서 조정을 받듯이, 이더리움도 반드시 이런 구간은 거쳐야 더 가든지 뭐 조정을 또 받든지 뭔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조정 안 받고 계속 가버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475만 원이 아무래도 종가로 이탈돼서 끝나는 날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한 번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만약에 이더리움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잡아준다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좀 방향성을 또 비트로 또 붙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사실 특히 가벼운 시총 낮은 애들은 방향성이 굉장히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는, 비트코인이 가면 비트코인 따라가고,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가면 이더리움 따라가고, 도치가 가면 도치 따라가고, 약간 요런 흐름이에요, 알트코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조금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들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시총 안에 있는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은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더도 고점에 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510만 원이 이탈됐기 때문에 475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돼서 끝날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타나 단기 대응으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 실현을 안 하셨다면 그 구간을 저는 좀 손절 자리 혹은 익절 자리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봉에서 이더리움이 계속 7개월 이상 올라갔죠. 봉으로만 따지면 작년 11월부터 3, 4, 5, 6, 7개월째 올라가고 있네요. 예, 비트코인하고 거의 똑같은 개월수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도 보면 비트코인하고 흐름이 좀 비슷한데, 이더 같은 경우도 계속 갈 수 없다라는 부분, 반드시 눌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서 너무 고점 매수 안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치코인을 좀 다시 보면,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된 지 4개월 됐어요. 그쵸? 이번 달까지 이제 뭐 1, 2, 3개월 반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도치코인도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500원 구간을 돌파해서 500원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500원 구간을 지지해주고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도치코인도 만약에 680원이 종가 기준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을 좀 견인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 코인들도 제가 가능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쨌든 오전에는 펀디엑스가 최종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좀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오늘까지도 그냥 시장이 그냥 완만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투자하는 거는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대응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대응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뭔가 이렇게 막 짜잖아요. 전략을 짜든 대응 준비를 하든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해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좀 좋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뭐 그렇게 제가 분석한다고 뭐 어마어마한 게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내용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푹 쉬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푹 쉬세요. 안녕.